야, 안녕하셨죠? 벽광입니다. 자, 오늘 이제 육친론 활용편의 이제 8강인데요. 자, 배우자 판단 요령으로서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서는 이 여자분들의 이제 남편성이죠. 그래서 부성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 부성에 대한 육친에 대한 해석의 요령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저번 시간에 그 육친론 활용 7강에서 그 남자 사주에서 그 처성에 대한 해석 요령을 설명하면서 이제 말미에 그 배우자 궁에 대한 해석에 대한 해석을 요번에 할 거다 이렇게 예고하고 끝냈는데요. 그때 이제 실수를 해서 이제 여자 사주의 부성도 다룬 다음에 이제 배우자 궁에 들어가 있는 글자가 이제 꼭 그 배우자의 처성이나 부성이 아니더라도 이제 배우자 궁에 어떻게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되느냐 이제 그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여자 사주에 있어서 남편이죠. 남편성인 부성, 즉 정관이나 편관이 해당되는데요. 자, 그것에 대한 이제 활용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냐 이렇게 요령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남자 사주에서의 처성에서는 이야기한 내용 중에는 주로 그 어떠한 그 뭐 재성이죠. 재성의 그 혼잡 양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그걸 크게 흠으로 이야기하지는 않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여자 사주의 이 남편성인 부성을 이야기할 때는 일관일기 그러니까 뭐 하나의 관이 나타나서 일간을 적절히 제어해주고 관성도 힘을 지니고 있으면 좋다라는 식의 어떠한 그런 것이 순수하고 청하다, 맑다 이렇게 표현하는 고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는 이제 재성에 혼잡해서 뭐 죄다 신약해도 그런 여자들이 뭐 사주에 많아가지고 득식을 대도 어, 그런 거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는 없고 이제 여자는 이런 식으로 청탁을 논하면서 하나는 청하고 하나는 탁하다. 이제 탁하면 반대로 그러면은 뭐 정관 편관이 혼잡돼서 많고 일가는 신약해서 뭐 인성이 관성도 잘 통관을 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구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남자가 많은 사주가 되니까 좋지 않다. 그래서 탁하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청탁의 논리라는 것이 이제 과거에 우리 그 사주 명리학이 형성돼서 쭉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이제 과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남성 위주의 사회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성은 좀 성적인 면, 이성에 대한 면에 대해서 좀 너그러운 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그러한 것을 누리지 못했던, 평등하지 못했던 시절에 이제 겉떠한 시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현대에서 이 시기에 이제 사주학을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굳이 그것을 옛날에 어떠한 이론적인 그런 걸 가지고 청탁까지 구분해 가면서 여자 사주에서 남편의 어떤 동태를 불평등하게 관찰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도 여러분들이 이제 감안하시라 이런 말씀은 이제 한번 덧붙여 봅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남자 사주에서 처성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거기에서도 일간이 튼튼하고 재성이 혼잡되지 않으면서 뭐 정제가 제자리에 배우자 궁에 들어가고 뭐 충분히 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역할이 뭐 이제 희용신으로 잡히면 되게 좋다. 이거는 비슷합니다. 예, 여자 사주의 남편성 역시 그러한 역할에 해당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여자나 남자나 그런 면에서는 일단 좋은 걸로 해석하는 것은 기본이니까요. 자, 그러나 이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고서에 나와 있는 논리대로라면은 일관일기의 형태가 좋다 그래서 청탁을 논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 성이 이제 어디 있던 간에 일간과 관계에서 일간을 적절히 제어해 주면서 일간도 통근이 되고 관성도 정관이든 편관이든 하나가 나와서 일간을 적절히 제어해 주면서 뭐
충분한 힘을 통근을 가지면서 또는 인성도 등장해서 관인상생을 또 만든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의 관성이 좋은 역할로 일간을 잘 통제하는 형태로서 뭐 신이나 상관이 등장한 사주라도 여자 사주에서 이 식상이 이 관성과 싸우지 않는 형태로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면 그것이야말로 이제 좋은 사주다. 남편성이 좋은 사주다. 그래서 이제 관이 귀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자, 그것이 일단은 기본적인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러한 것 가지고 이제 일단은 뭐 청탁론에서 청한 사주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탁한 사주다 그러면 이제 관성이 탁하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남편성이 탁한 건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혼잡돼 있어서 일간이 지나치게 신약해서 뭐 관살의 피해를 관과 살이 혼잡돼 있으니까 심한 극을 받아서 피해를 보거나 또는 이 관살이 센데 인성이 등장하지 않아서 통관시켜주지 못하거나 또는 뭐 일간이 신약한데 재들이 등장해서 이제 관성을 생해서 관살이 다시 일간을 심하게 극해오는 그런 형태로 재생살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는 이제 남편성이 불미하다 또는 탁하다 이렇게 이제 통칭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판서를 좀 더 보시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배우자 판단 요령 두 번째 여자 사주에서 이제 남편성인 부성 해석 요령에서는 여기 이제 명기돼 있는 내용들은 저번 내용하고 비슷해요. 이제 남자 사주에서도 처성에 대한 거를 해석할 때 부덕, 그죠? 아니, 처덕, 처복 뭐 그렇게 나눴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편 덕과 남편 복은 실제로 남편 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육친을 말하는 거다. 구체적인 육친. 이거는 뭐 천간에 있을 수도 있고 지지에 있을 수도 있는데 주로 그런 이제 정신적인 요소고 남편 복이라고 하는 거는 배우자 궁을 지칭하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어떤 글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여기는 뭐 다양한 육친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물질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해석하는 이건 동일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육친은 대체적으로 정신적이고 그 다음에 행동, 언어, 언행, 역할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배우자 궁에 있는 글자는 주로 그것이 배우자 궁에 배우자 성에 해당되는 부성이 아니더라도 예, 물질적으로 이제 재산이나 신분이나 직위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요거는 이제 서로 남녀 상호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다시 한번 또 정리하면은 좋은 이제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주에서 관성 즉 관성인 부성이죠. 남편 부자입니다. 자, 부의 별이 자, 관성이 이제 청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좋다는 얘기죠. 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그러면 이제 청하면 순수하고 탁할 때는 이제 잡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청탁을 논하는데 일단 청하는 쪽으로 가면 좋고 탁하다 그러면 좀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일단은 사주 원국에서 이제 오행의 어떠한 중화가 잘 이루어지면서도 사실상 사주에 있어서는 이런 중화의 요소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오행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춰져 있는 것들이 사주가 좋아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이 중화를 이루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중이나 뭐가 편중이에요? 관성이 편중이죠. 관성이 편중하거나 혼잡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많이 등장하면 좋지 않죠. 어차피 관성이 때로 몰려 있다면 결국 일간의 피해로 나타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편중되지 않으면서 이 관성의 어떠한 기운이 충분히 통근을 이루면서도 자, 그래서 일간을 적절히 제어해 준 거죠. 이때도 이 일간도 마찬가지로 통근을 유지하면서 서로 관성과 힘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렇게 돼야 되면서 이러한 것이 이제 관성이 또는 인성을 또 만나서 결국 관성의 기운이 인성으로 잘 통기된 것이 다시 일간을 도와주는 이런 삼자 관계가
잘 이루어진 곳. 그러면서도 우리 아직 설명은 안 돼 있지만은 형충파이라는 게 존재하죠. 형을 걸기도 하고 충을 걸기도 하고 사주에서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요. 또는 공망을 맞기도 하고요. 공망 이런 것들이 이런 관성의 어떤 훼손됨이 없어야 좋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관성이 청순하고 우수하다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좋은 관성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성이 특히나 여기에 이제 용신이나 또는 희신으로서 이제 자리매김 이런 걸로 정해진다. 그러면은 이제 가장 좋은 그런 관성의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남편의 어떠한 부덕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바로 이제 육친성으로 볼 때 이제 관성이라고 지칭되는 편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편관도 하나가 나와서 적절한 힘으로 일관과 균형을 맞추면서 일관도 충분히 편관과 어떠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이런 말씀드린 이런 관계들을 잘 이렇게 구성하고 있으면 그것도 정관으로 보면 돼요. 특히 뭐 편관이라고 해서 무지 나쁘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러나 이제 반대로 이런 것이 청하지 못하고 탁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일간이 너무 신약해서 이런 상황에서 뭐 재도 있고 재가 다시 관을 생해서 관이 다시 일간을 심하게 약한 일간을 심하게 극한다거나 또는 그나마 인성이 있어서 잘 일간을 일간으로 기운을 통기시켜 주는데 그것도 안 돼서 살이 되거나 그러니까 어쨌든 관이라고 하는 요소가 여러 요인에 의해서 살로 작용될 만한 의미가 된다면 이건 이제 칠살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칠살화되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탁한 경우가 많고 그러면은 남편 덕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경우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앞서서 그 육친적인 면에서 보면은 이제 관인상생이라고 배웠습니다. 관인상생, 즉 관과 인이 서로 잘 어울려서 관은 인성을 생하고 인성은 다시 일간을 생하는 관인상생 구조가 뚜렷하게 작동하는 그런 사주의 여성이라면은 굉장히 현모양처다 이런 이야기도 하죠.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청탁의 개념이 이 범주에서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이제 반대로 탁한 사주에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일간은 지나치게 신약한데 정편관이 혼잡돼 있으며 때로 몰려 있고 이러면은 그리고 인성이 부재하거나 또는 인성이 있어도 역할을 잘 못한다. 이러면은 이제 결국 살로 변해서 이제 일간에게 피해를 주겠죠. 그러면 이제 남자들에 의한 피해 그리고 때로 몰려 있는 관성들이니까 이제 시기별로 막 이 남자 저 남자를 계속 만나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남자의 역할이 좋지는 못하면서도 계속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기가 쉽다는 거죠. 자, 또한 이제 그 사주에서 여자 사주에서 이제 그 식상이 이제 태고한 경우가 있겠죠. 식상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경우가 있겠죠. 이러면은 대체적으로 이런 여자 사주의 식상이 세력이 크다, 세다 이러면은 일단은 이 여자 사주에는 식상은 이제 자식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제 자식성이 많이 포진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자식성을 많이 갖고 있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성의 등장이 어찌 보면은 이 자식성을 채워주는 요소, 그 관성, 남편으로 비롯된 어떠한 씨가 자식을 생산케 하는 어떠한 도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식상의 기운들을 어느 정도 채우면 결국 어떻게 돼요? 자식 생산이 이루어지겠죠. 자, 보통 대체적으로 이런 자식 생산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러한 관성의 어떤 동태가 이런 자식 생산의 결과로 이어지고 나서 이것이 약하게 되면 결국은 관성은 자리 잡지 못하는 현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이제
자식 생산 후에는 이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아니면 뭐 이별이 되거나 이제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자,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식 생산과 더불어 이 관성이 이 식상과 이런 관성의 기운이 서로 상호 간에 균형을 맞추고 있는 그러한 사주여야 이제 여자 사주에서는 이제 남편과 자식이 서로 공존할 수 있고 싸우지 않아야 가정이 편안한 모양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죠.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이제 무관사주가 등장합니다. 무관사주의 여자. 자, 무관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남편의 어떠한 인연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있다 하더라도 조금 무능력하신 그런 배우자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는 조금 이제 운에서 만나더라도 이제 길게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제 능력이 좋지 않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만약에 능력이 좋고 사회적으로 입지가 좋은 남자다 그렇게 되면은 일찍 사별하거나 서로 인연을 맺는 시기가 짧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단점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성이 이제 있는데 또 이 재성이 등장해서, 그죠? 정편재죠? 이런 것들의 재성이 다시 이렇게 관성을 생해주는 역할이 세다. 근데 일간은 굉장히 약한 구조. 그럼 이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이런 구조를 우리가 재생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재가 생한 것이 오히려 살을 생해서 일간을 심하게 괴롭히게 되는 그런 재생살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남편한테 잘해도 보통 이제 이 여성분은 그 남편한테 대해서 굉장히 잘해도 남편이 자기에게 이제 온갖 정성을 다했는데 결국은 배신을 하거나, 또는 깐깐한 시어머니를 또 만나서 엄청나게 처가에서 시댁에서 시집살이 하면서 고생을 엄청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다신약인 여성사주가 결국 재생살까지 되면은 제다신약의 상황에서, 이런 제다신약 상황에서 재생살까지도 연결이 된다. 이런 사주는 결국 시집가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거나 본인은 열심히 하더라도 결국 시어머니로부터 시집살이까지 톡톡하게 당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제다신약이면 또 제가 편중돼 있다고, 혼잡이나 편중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혼을 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또 다른 시어머니를 만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자, 그런 것들도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주에 비견이나 겁재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일간이 굉장히 신왕한 경우도 있겠죠. 이게 월지를 정하면 이제 신왕하다 그러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관살이 있으면은 이 관살이 만약에 비견이나 겁재 합쳐서 비겁과 이제 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이러면은 애인이 되겠죠. 비견겁제는 관을 다투는, 나와 관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니까요. 그런 관과 비견겁제가 합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남편이 첩을 둬서 나는 이제 제껴놓고 정처로 오히려 삼아버리는, 또 그래서 이혼이 발생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견겁제가 많으신 여성분들은 이제 이런 면들이 굉장히 주의를 요해요. 특히나 우리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음간인 경우에는 주로 천간에 이제 관성과 보통 이렇게 합의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음간 같은 경우에는 이 관지향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비견겁제의 등장으로 인한 이런 관성을 서로 빼앗기는 역할이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가정을 깨야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연결되는 경우도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인성이 너무 많다. 인성이 많아서 굉장히 신강해지는 사주인데, 이 관성은
이제 미약하다. 이렇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자기 팔자에 이 인성 태거로 인한 관성의 기운을 모조리 도기시켜 버리죠. 빼버리죠. 이렇게 되면 이제 대체적으로는 그 남편이 좀 무능하고 무능한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마마보이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관성의 기운이 미약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도 안 좋은 경우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비견겁체가 많아서 이런 관살의 형태가 등장하지 않고 무관으로 이제 가는 경우에는 굉장히 성격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당돌하다고 해야 될까요? 천방지축 막 이리저리 날뛰는 좀 성격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먼저 관성이 비견겁제를 통제하는 건데 극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극제를 받지 않으니까 아주 자기 멋대로 오만방자하거나 콧대가 높은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이런 비견겁제가 통제를 받지 못하다가 만약에 운에서 만약에 대운이든 세운이든 뭐 이렇게 해서 갑자기 들어와서 운에서 비견겁제를 통제하게 되면은 이때는 그동안에 이제 보였던 어떤 높은 남자를 바라보던 그런 콧대 높은 시각은 사라지고 그냥 뭐 무능한 그런 사람, 무능한 사람의 남자라도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때 아무런 대책 없이 결혼을 한다거나 또는 이런 것이 남자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그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청탁의 개념도 한번 설명드렸고요. 배우자의 육친이 이제 사주 원국에서 식상, 재성, 관성, 인성 등 비겁까지 해서 쭉 육친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 관성인 남편의 부성이 작동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쭉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서 이제 저번 시간에 남자 사주에서의 처성과 오늘 이제 여자 사주의 부성, 그래서 판단 요령 2번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남녀공이 배우자궁이 어디예요? 일지죠. 예. 일지가 배우자궁인데 이제 일지 배우자궁 안에 이제 글자가 어떤 글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역할이 바뀌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자 사주의 관성은 뭐 연간, 뭐 정관은 연간에 나가 있는데 뭐 일지 자리에는 뭐 식신이나 상관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런 형태가 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육친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배우자궁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또 접근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벽광이었습니다.